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네네.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트 바뀌고 나서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오. 그 만져봤어요. 너무 그래? 이렇게 반질반질. 이게 또 세트가 소감을 안 바뀌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네. 오래됐지만 그래도 네. 반질반질한 느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새거 냄새도 좀 네. 나고. 저희가 네,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리프레시한 느낌이 많이 드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조금 많이 들었고요. 네. 송쌤이 거의 한 2주 만에, 2, 3주 만에 네네, 나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전에도 계속 일정이 있어서 좀 출장이 잦았어요. 네, 강의를 출장. 좀 다니시나요? 네, 강의랑 이제 뭐 기업명 밝힐 수 없긴 한데 공기업 면접관으로도 좀 가게 돼서 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는 것들이 가니까 이제 진짜 현장에서는 사실 공기업마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면접 현장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룰 게 뭐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그런 건데 되게 당사자로 이제 가보니까 철저하게 되고 있는 부분은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잘 송쌤, 나가는 진우쌤. 잘 나가시네요. 네, 그럼 바로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거대한 이제 채용 비리가 182건이 적발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 그냥 맞냐 틀리냐 또는 이게 진짜 비리가 일어났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취업준비생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난 채용 비리 건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고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안건을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계기로 실시가 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20일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초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 비리는 총 182건으로 이 중 부당 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요.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형별로는 신규 채용 관련 채용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으로 특히 16건 같은 경우는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별도로는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 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대 병원 등 31곳이었고요. 징계 요구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었습니다. 비리 내용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점수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임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장의 아들은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를 시킨 뒤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턴 사원으로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원의 자녀나 자매, 조카를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면접일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면접 기회를 줘서 최종적으로 선발한 사례도 있었고요.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채용 비리의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취준생들의 상처는 커져만 가는데 이번 경우에도 견책이나 훈계 등 경징계로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취준생 꿈과 희망을 약탈하는 채용 비리, 과연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참 어려운데 취준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리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이런 채용 비리 사건이 연관된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이 됐던 이제 그 공사라든지 공기업의 임직원을 좀 나눠서 구분해 보자면 임직원의 경우는 지금 7명이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데요. 그중에 3명은 지금 즉시 직무정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검찰 기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즉시 해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간 사규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경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직원 281명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즉시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검찰 기소 때 절차에 따라서 해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정 합격자들 또한 이제 본인들이 그냥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같이 해임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견책이라든지 훈계 등에 머물렀으나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탄을 받고 계속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그 중징계 이상의 해임이라든지 그 부분 이상의 하는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부정합격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뭐 잠정 13명인데 훨씬 더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좀 확대되고 재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에 따라서 훨씬 더 좀 많아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뭐 비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겠는데 여태까지 봤을 때는 아 진짜 사이다다 속이 시원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기억이 딱히 안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채용 비리가 그렇게 무거운 범죄가 아닌 건지 어떤가요? 그렇죠. 그 채용 비리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 뭐 이제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게 사실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게 법적 위반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안 하셨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 비리라는 것보다는 그냥 추천해줘서 검증된 인원이 채용됐다라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해이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건 사실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경쟁률이 100대 1도 아니고 뭐 1000대 1을 넘는 상황에서 확실한 지금 사회적인 제일 기초의 공정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저희가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확신이 들고 지금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징을 그칠 게 아니다. 무조건 중징계 해야 되고 해임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다행히 인식을 최근에 해서 지금 수정의 사항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네. 조치를 취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채용 비리 잠정 피해자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한 5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 구제 절차를 밟게 되냐면 만약 떨어진 그 단계, 그러니까 붙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최종에서 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합격이겠죠. 그래서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고 서류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서류에 붙어서 면접까지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제가 봤을 땐 소극적인 대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4가지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그 4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공공기관마다 다들 이제 중징계냐 경징계냐 내부적인 규정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양정 기준을 확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징계 이하로는 받을 수 없도록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조사,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걸린 곳들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한 건 이상이 계속 적발이 된 곳들은 당장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밀하게 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세네 번째가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채용 과정이라든지 실제 특별 채용에 대한 규정 등을 워크넷이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올려놓고 우리는 여기에 한해서는 합리적으로 우대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끔 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현재 뭐 채용 절차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또는 청탁금지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실제 이제 홈페이지에 친인척 현황, 친인척 채용 현황을 실제 의무적으로 올려놓게끔 하는 게 네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좀 사실은 외양간 속옷치기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뭐 4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하니 전 조금은 마음에 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세네 번째가 조금 적극적인 대책이 네.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네. 아직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채용 비리는 지금 저희 코너에서 한 5번 이상 다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 좀 쉬운 말로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요. 반년 동안 취업을 했고 나이는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시간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냥 사실 다 붙여줘도 손해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개월 또는 1년간 공백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실제 공정사회의 기반이 되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이게 규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도덕적인 해이 또는 추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그 비이성적이란 걸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직원의 의무 교육으로 조직 문화 교육만 하지 말고 전 직원의 공정성 교육을 해서 이수를 안 하거나 어느 정도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은 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총쌤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저희도 굉장히 큰 공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잖아요. 송쌤의 따뜻한 위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보면은 주변에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곳들이 사실 공기업만 이 정도지 사기업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은 오죽하면 더 그러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취업준비생들한테 이런 사태를 좀 개선하라고 뭐 하긴 좀 어렵고 저희 이제 그 직업방송이라든지 제가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도 계속 이제 경각심을 줄 테니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말이지만 본인의 실력을 좀 더 갈고 닦아서 송곳이 어디 들어가도 튀어나오게끔 하는 것들이 먼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로를 잘 못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신세미 캐스터도 위로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함께 하면서 뭐 기업 내 갑질 이런 것도 있지만 채용 비리 사건이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속상함을 넘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라도 함께 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좀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의 위로를 끝으로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송진원 노무사님, 신샘 캐스터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잡정보센터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